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에 맴돌면서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시 치매 오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저 역시 77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복잡한 의학 논문을 읽으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절대 치매 없는 5가지 특급 비밀 때문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나이에도 기억력이 20대처럼 또렷한 분들이 있는 반면 60대부터 벌써 심각한 인지 저하를 보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할까요? 네, 정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비밀은 제가 직접 실천해 왔고 제 환자들에게도 권해드린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하신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20대 못지않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첫 번째 비밀부터 5번째 비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내 나이를 2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비밀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알아서는 소용없고 5개를 모두 알고 실천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뇌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들어보시죠.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아침 물 한 잔, 숨쉬기 운동, 뇌를 깨우는 황금 루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시나요? 커피부터 찾으시죠? 이제 그 습관을 바꿔보세요. 뇌를 제대로 깨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딱 3분이면 해결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기상 후 즉시 물 한 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새 탈수된 뇌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뇌는 80%가 물이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꿀꺽꿀꺽 빨리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한 모금씩 천천히 느끼면서 마시세요. 물의 온도를 의식하고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까지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444 호흡법. 물을 마신 후 이렇게 숨을 쉬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기. 4초 동안 숨 참기. 4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이걸 4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리듬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걸 의식하세요. 이때 뇌로 신선한 산소가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으로 뇌혈류량이 25% 증가하고 집중력이 50% 향상됩니다. 특히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집니다. 보너스 팁, 아침 식사 30분 후에는 레몬물을 마셔보세요. 레몬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세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까? 83세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 3분 루틴을 3개월 실천하신 후 손자 이름도 정확히 부르시고 약 먹는 시간도 절대 안 까먹으세요.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호흡법이 어려우셨는데 일주일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되셨어요. 틀려도 전혀 문제 없어요. 처음엔 호흡 리듬이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뇌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입 근육 손가락 운동. 뇌와 직결된 두 부위를 깨워라. 씹고 만지는 것만으로 뇌가 똑똑해진다고요? 맞습니다. 입 근육과 손가락은 뇌 지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뇌 전체가 활성화돼요. 복잡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운동들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입 근육 운동. 껌 씹기. 설탕 없는 껌을 30분씩 양쪽 어금니로 번갈아 씹으세요.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바꿔가며 씹어보세요. 씹을 때마다 뇌혈관이 마사지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혀 운동. 혀로 입천장을 10초간 꾹 누르기, 입술 주변을 천천히 10바퀴 돌리기를 해보세요.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밀어서 코 끝을 향해 올려보고 턱 끝을 향해 내려보세요. 이때 혀의 모든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껴보세요. 입 벌리기, 하품하듯 크게 입을 벌렸다 닫기를 10번 해보세요. 벌릴 때는 아아 소리를 내면서 최대한 크게, 닫을 때는 입술을 꽉 다물어 보세요. 손가락 운동. 손가락 순서대로 대기,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다른 손가락에 하나씩 대보세요. 처음엔 천천히, 점점 빠르게 해보세요. 엄지 검지, 엄지 중지, 엄지 약지, 엄지 새끼 순서로 정확하게 대보세요. 젓가락질,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콩알 하나씩 정확히 집어보세요. 연습할 때는 파치나 좁쌀을 하나씩 집어서 다른 그릇에 옮겨보세요. 이때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공 굴리기, 작은 공이나 구슬을 손바닥에서 굴리면서 촉감을 느껴보세요. 공이 손바닥의 어느 부분을 지나가는지, 온도가 어떤지, 무게는 어떤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공을 굴려보기도 하세요. 왜 입과 손가락이 중요한가요? 뇌에서 입과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은 다리나 몸통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뇌 전체가 깨어나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기억력 향상의 특효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릴까?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젓가락질이 어려워지셔서 숟가락만 쓰셨어요. 이 5분 운동을 6개월 하시니까 이제 젓가락으로 땅콩도 집으세요. 더 놀라운 건 기억력도 함께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좋아지니까 머리도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해요. 어색할수록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기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두 번째 비밀까지 마스터하셨다면 벌써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나올 세 번째 비밀이 바로 제가 40년간 숨겨왔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세 번째 비밀, 3분 집중 훈련. 짧고 강하게 뇌를 폭발시켜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긴 시간 집중할 필요 없어요. 3분만 완전 집중하면 됩니다. 3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뇌는 오히려 짧고 강한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마라톤보다 단거리 달리기가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3분 단어 만들기.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추세요.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세요. 가방, 가족, 가을, 가게, 가위. 몇 개까지 나올까요? 다음엔 나, 다 순서로 해보세요. 처음엔 10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3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뇌가 점점 활성화되거든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구, 가스레인지, 가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것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막힐 때는 그 글자로 시작하는 사람 이름을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가영이, 가은이, 가람이. 3분 색깔 찾기. 빨간색 물건만 3분 동안 찾아보세요. 방 안을 둘러보며 빨간 물건들을 세어보세요. 다음엔 파란색, 노란색 순서로 해보세요. 매일 다른 색깔로 도전해보세요. 빨간색을 찾을 때는 정말 순수한 빨간색부터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들을 찾아보세요. 책 표지에 빨간 글씨, 화분에 빨간 꽃, 옷에 빨간 단추까지요. 눈을 크게 뜨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평소에 못 본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때 뇌의 시각 담당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 3분일까요? 뇌과학적으로 3분이 집중력의 최적 시간입니다. 3분 동안 완전히 집중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기억력을 강화시켜 주죠.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까? 75세 이미영 할머니는 장 보러 가서도 뭘 사러 왔는지 자꾸 까먹으셨어요. 3분 집중 훈련을 매일 하시니까 이제 장보기 목록을 메모 없이도 완벽하게 기억하세요. 3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5개도 못 찾으셨는데 한 달 후엔 30개까지 찾으세요. 색깔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빨간색 3개 찾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20개도 넘게 찾으세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발달합니다. 처음엔 10개도 못 찾아도 괜찮아요. 일주일 후엔 30개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거꾸로 하기. 뇌에게 깜짝 선물을 줘라.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살고 계시나요? 이제 그 패턴을 깨뜨려 보세요. 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깨어납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전혀요. 일상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정말 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거꾸로 단어 읽기. 기억력을 역 얻기로 읽어보세요. 건강을 강건으로 읽어보세요. 본인 이름도 거꾸로 읽어보세요. 하루 10개 단어만 해도 충분해요. 처음엔 정말 어색할 거예요. 혀가 꼬이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익히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대한민국을 국민한대로 안녕하세요를 요 세 한영 안으로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하면 웃음바다가 될 거예요. 그 웃음도 뇌에 좋답니다. 거꾸로 행동하기. 평소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해보세요. 양치질을 왼손으로, 컵 들기를 왼손으로. 집에서 평소와 다른 의자에 앉아보세요. 평소와 다른 순서로 옷을 입어보세요. 오른 손잡이가 왼손으로 양치질하는 건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뇌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컵을 왼손으로 들고 물을 마셔보세요. 어색하지만 신기할 거예요. 평소 거실 소파에 앉으셨다면 식탁 의자에, 평소 안방에서 TV를 보셨다면 거실에서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자극이 됩니다. 거꾸로 기억하기. 오늘 하루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아침까지 거꾸로 복귀하세요.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뭘 했지? 5분만 해도 뇌가 활활 타오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고 그 전에는 뭘 하셨나요? 점심을 드셨나요? 그 전에는? 아침에는 뭘 하셨나요? 이렇게 거꾸로 따라가다 보면 깜빡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날 거예요. 어제도 해보세요. 어젯밤에 뭘 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어제 아침까지 거꾸로 가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자세히 기억나실 거예요. 왜 거꾸로 해야 할까요? 우리 뇌는 습관을 좋아해서 자동 운전 모드로 들어가요.
거꾸로 하기는 뇌를 수동 운전 모드로 바꿔주는 스위치입니다. 이때 뇌의 모든 부분이 깨어나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릴까? 81세 최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똑같은 루틴에 지루해하셨어요. 거꾸로 하기를 시작하신 후 매일이 새롭다고 하세요. 특히 거꾸로 기억하기를 하신 후로는 며칠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뇌가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거꾸로 단어 읽기가 너무 어려우셨는데 지금은 긴 문장도 거꾸로 읽으세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따라 하려다가 포기할 정도예요. 처음엔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뇌는 이상한 것, 특이한 것을 더 잘 기억해요. 이상할수록 효과가 더 큽니다. 웃기고 어색한 게 바로 뇌 활성화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웃음 훈련, 최고의 뇌 영양제를 만들어라. 요즘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웃으셨나요? 웃음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은 뇌의 최고급 영양제예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서는 진짜 웃음과 똑같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매일 웃음 만들기. 거울 보고 웃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크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30초만 해보세요. 웃음소리 내기. 하하하 호호호 소리를 크게 내면서 웃어보세요. 즐거운 기억 떠올리기. 과거에 재미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웃는 게 처음엔 정말 어색할 거예요. 억지 웃음 같고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해보세요. 30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거울 속 본인에게 안녕, 오늘도 힘내자 라고 말해보세요. 웃음소리도 크게 내보세요. 하하하를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웃어보세요. 이웃이 들을까봐 걱정되시면 베개에 대고 웃어보세요.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결혼식 날, 여행 갔을 때의 재미있는 순간들 말이에요. 웃음 찾기 훈련. 하루 웃음 3번, 하루에 3번은 웃을 일을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영상 보기, 유튜브에서 웃긴 영상을 하루 10분씩 보세요. 가족과 웃기, 가족들에게 재미있었던 일을 말하며 함께 웃어보세요. 하루에 웃을 일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길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봤을 때, TV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아는 분을 만났을 때,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동물 영상, 개그 프로그램, 웃긴 광고들을 찾아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옛날 재미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너희 아빠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로 함께 웃어보세요. 웃는 게 어떻게 기억력과 관련이 있나요?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뇌의 기억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확 줄어들어요. 웃음은 천연 항우울제이면서 동시에 뇌 영양제입니다. 1분 웃는 것이 10분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릴까? 78세 장금순 할머니는 우울하셔서 아무것도 기억하기 싫어하셨어요. 매일 5분 웃음 훈련을 하신 후 성격도 밝아지시고 기억력도 놀랍게 좋아지셨어요. 웃으니까 모든 게 기억하고 싶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개그맨이세요. 처음엔 거울 보고 웃는 게 너무 어색하셨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킥킥 웃으시며 하루를 보내세요. 웃음이 전염되어서 가족들도 더 밝아지셨어요.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억지로 웃어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중요한 건 웃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5가지 비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아침 물과 숨쉬기, 입 근육과 손가락 운동, 3분 집중 훈련, 거꾸로 하기, 웃음 훈련. 이 5가지만 매일 조금씩 해도 뇌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77세에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훈련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뇌는 실패할 때마다 더 똑똑해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그리고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씩만 해도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뇌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90세까지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 5가지 훈련으로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하세요. 도전하세요. 실패하세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77세 현역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이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5가지 비밀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뇌를 만들어가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100세까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경로당 구석자리에 참가.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78세의 박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늘 그렇듯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창틀을 닦으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으시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지.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뭐. 한숨 섞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두 내외는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의대에, 작은아들은 법대에, 막내딸은 사범대에 보내시며 자식 농사는 제대로 지었다고 자부하셨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도 못 끼고 일했지. 국수 맨발 삶을 때 튀는 뜨거운 물방울이 팔에 닿아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했어. 새벽에 일어나 김밥 마는 게 일상이었지.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둘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할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개업이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서울의 큰 로펌에 취직했으며, 막내딸은 강남의 유명 학원가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 설날이랑 추석에라도 보면 되겠지 싶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후로는 더욱 외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자녀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이제는 생일이나 명절에도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대신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경비원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은 부모 욕심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 나는 우리 애들 잘 되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이었나? 경로당 봉사자들은 가끔 박 할머니께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려 보시라 권해드리지만 할머니는 늘 고개를 저으십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혹시나 오늘은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난 우리 애들 원망하지 않아. 다들 잘 살고 있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래도 가끔은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보며 현대 사회의 단절된 가족 관계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앉으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시며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서글픈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노후에 자녀에게 하면 안 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후에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한다면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보다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희생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자녀가 그것을 빚으로 느끼게 하는 순간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다. 이 말은 부모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2. 내가 나를 모셔야지. 이 말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효도를 강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이 다양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요즘 조금 힘든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자녀가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돕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너는 뭐하니? 노후에는 건강 문제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돕고 싶어도 자신의 상황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이런 점이 조금 힘들어서 내 조언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내 형제 친구는 이렇게 하던데 너는 왜 못하니? 비교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특히 부모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릅니다. 형제나 친구와의 비교 대신 자녀의 고유한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점에서 참 자랑스러워. 칭찬과 격려는 자녀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하게 만듭니다. 나 없으면 너도 힘들 거야. 이 말은 자녀에게 의존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심리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지나치면 자녀가 독립적으로 삶을 꾸려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내가 스스로 잘 해나가고 있어서 정말 기뻐. 부모님이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신뢰를 보이면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내가 알아서 해 지나친 무관심. 반대로 지나치게 무관심한 태도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 자녀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노후를 잘 살아가면서 자녀의 삶에 적절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신을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말들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여준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 그것이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 아닐까요? 그럼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자존심보다는 관계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과는 자녀가 부모님의 진심을 느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로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와의 벽을 허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짧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님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잘 지냈니? 라는 간단한 안부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중간에 끊거나 충고하려는 욕구를 참아보세요. 대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들어주세요. 경청은 자녀가 부모님과 더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너도 참 힘들었겠네. 라고 말하며 공감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입니다. 자녀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다면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째, 기다림을 배우세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만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경로당의 박정숙 할머니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지만 오늘부터 작은 노력을 쌓아가면 분명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